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한국디카시연구소 KDI 방송 강좌가 39강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9로 디카시의 창작 입문을 위한 키워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 창작 과정은 4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착상, 성장, 초고, 퇴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디카시도 이런 창작 과정을 거칩니다만 그러나 문자시의 창작 과정과는 다른 국면인데요. 그러면 이 디카시의 창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강좌에 구체적으로 디카시의 창작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시로서 문자시는 이제까지 종이라는 인쇄 매체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착상, 성장, 초고, 퇴고의 과정으로 시를 창작한다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디카시가 문자시의 창작 과정과 다른 것은 결국 그 미디어의 변화 때문인데요. 소통 방식, 창작 방식 모두 문자시와는 디카시가 다른 국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카시의 창작 과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는 곧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미디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넘어서 메시지 생성에도 아주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종이 매체로 시를 소통할 때와 SNS 같은 디지털 매체로 소통할 때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샬 맥루한의 견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문자시가 종이 매체의 산물이고 디카시가 디지털 매체의 산물임은 주제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먼저 글쓰기와 미디어의 관계를 현장 체험을 기반으로 아주 도발적으로 지적한 민경진 기자의 견해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진 기자는 신책 불이 본인이 선택한 매체가 자신의 실존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아주 사이버 글쓰기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글쓰기 철학을 오마이뉴스 민경진 칼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민경진은 미디어가 신문,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한정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컴퓨터의 운영체제, 휴대폰의 스크린, 백화점의 쇼윈도, 강화문 내거리의 전광판, 지하철 역사의 영화 광고, 화장실의 남녀 심볼, 교통 표지판, 현금 지급비 화면, 대학의 강의실 등 의미와 커뮤니케이션이 벌어지는 모든 공간이 바로 미디어로 의미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공간을 미디어 스페이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민경진 기자는 마샬 맥루한의 견해를 원용하여 인터넷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 가능성을 시험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경진 기자의 글은 굉장히 긴데요. 길어도 아주 흥미롭고 유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인용을 하고 각각 제가 부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오마이뉴스 민경진 칼럼 미디어론 1 미디어가 메시지다 라는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맥루한은 구텐베르크 갤럭시라는 책에서 할자 문화의 심대한 폐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할자가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의 폭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개탄한 바 있습니다.
생각의 표출은 그림으로도 음악으로도 무용으로도 무수히 많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미끼에 이끌려 활자 문화에 중독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지요. 그의 지적처럼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맹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활자 미디어를 선택한 순간 이미 수많은 다른 메시지의 가능성을 차단당해 버린 셈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는 국어순화운동, 인터넷 외계어에 대한 비난, 그리고 채팅이나 게임에 빠져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잔소리가 그저 활자 문화에 중독된 세대의 근거 없는 푸념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세대는 활자와 책의 노예가 되어 원초적으로 사고의 폭을 크게 제한받고 살아온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표현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 읽고요.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용하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민경진 기자는 마샬 맥루한이 지적한 활자 문화의 폐단과 중독성에 근거하여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맹제에 따라 활자 미디어를 선택한 것으로 이미 수많은 다른 메시지의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지금도 상당히 유효하고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활자 매체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반성하게 하는 그런 견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어순화운동, 인터넷 외계어에 대한 비난, 채팅이나 게임에 빠져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어떤 불만이나 잔소리, 이런 것들도 모두 활자 문화에 중독된 세대, 즉 기성세대의 근거 없는 푸념에 불과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인터넷 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훨씬 더 많은 표현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들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기존의 잣대로 비난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이렇게 물음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말 일면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민경진 기자의 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에 대한 신교의 비난 중 하나가 교회의 성모 마리아나 성인 등 각종 조각상을 세워 마치 우상 숭배하는 작교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신교를 MS 도스에, 그리고 가톨릭을 맥킨토시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인쇄기술이 미천하여 성경이 성직자들의 전유물에 불과했던 시절에 가톨릭이 신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유용한 방법은 구두 연설 아니면 교회의 벽을 가득 메우는 성상, 즉 아이콘이나 성화였던 것이죠. 가톨릭의 화려한 성당은 인쇄술이 없던 시대에 최적으로 적응한 미디어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신교의 탄생에는 인쇄술의 발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 보급을 통해 신도들을 각성시키려 했고, 지금까지도 가톨릭에 비해 신교에서 성경 공부를 중시 여기는 것은 바로 신교가 활자 문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종교개혁은 달리 보면 성상, 즉 아이콘 매체와 활자 매체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민경진 기자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신교가 교회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 등 각종 조각상을 세워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작교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고 가톨릭을 비난한 것을 두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죄의 소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고요. 인쇄술이 없던 시대에 최적의 미디어가 바로 성상이었다는 것도 아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인쇄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활자 매체의 산물인
개신교가 탄생한 것은 어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전 시대의 가톨릭을 인쇄 미디어적 관점에서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지만 성경책을 누구나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도 여전히 가톨릭이 성경 외에 성상이 주요한 미디어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미디어로 활용되어 왔던 그 성상을 지금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인터넷 세대들이야말로 인쇄 매체를 넘어 다매체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서 읽기나 쓰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한 효율적인 어떤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카시는 인쇄 커뮤니케이션 시대를 넘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산물임은 주제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민경진 칼럼을 중심으로 장황하게 다시 새롭게 뉴미디어 환경을 살펴보면서 디지털 시대의 어떤 산물로서 문자씨와 달리 디카씨는 어떤 새로운 창작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카씨의 창작 입문을 위한 키워드로서 문자씨와 다른 디카씨가 가지는 독특한 창작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